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렌 버핏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새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 최근이네요. 왜 국내장에 투자를 했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하는 시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 봤던 그대로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미국장은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담아두었던 테슬라 주가는 급등이었고, 루시드는 딜리버리 일정이 발표되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MS 오토텍은 호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주가는 뒷걸음질 쳐서 작년 명신산업 상장 전 자리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명신군산공장의 단위고벤 생산 역시 원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약 300여 대 정도 생산했고, 연말까지 700여 대 정도 추가 생산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MS 오토텍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1. MS 오토텍 3분기 실적. 일단 3분기 자체가 연중 최악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호실적 예측은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생산량은 모델 3Y가 총 22만 8,882대로 2분기 대비 1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성장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현기차는 3분기 판매량이 89만 4,655대로 2분기 102만 5,736대에 비해 12%가량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9.9% 감소했고요. 명신산업의 매출 비중이 테슬라 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 법인 쪽 실적도 향상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00억 원저리로 선방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계산상으로는 100억 밑으로 나오지만 지난번에도 생각보다 더 잘 나왔고, 환율 역시 9월 말에 1190원 가까이 돌파할 정도로 올랐어서 실적에 도움을 줬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반도체 쇼티지 현상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해 현대차가 공장을 제대로 못 돌렸지만 4분기에는 현대차도 생산량 증대를 위해 생산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생산 목표치 달성을 위해 현대차 울산 공장 등 국내 공장별로 10에서 20회 수준의 특근이 진행될 예정이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통한 일요 특근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생산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MS 오토텍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보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적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 분석은 하면 할수록 맞추기는 어렵고, 호실적이 나와도 MS 오토텍의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테슬라의 실적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주식들은 왜 오르는지 모를 정도로 오르고 있고, MS 오토텍은 왜 내리는지 모를 정도로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장의 차이 때문일까요? 처음부터 큰 물에서 놀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2. MS 오토텍 관련 주요 이슈. 11월에서 12월 중 패러데이 퓨처와 전기차 위탁 생산에 대해서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FF91을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이미 패러데이 퓨처에서 명신 측이 2023년 하반기부터 자사의 대중화 모델인 FF81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생산 차종의 변동이 있거나 생산 일정이 앞당겨진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진 않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웨이마 모터스와의 위탁 생산의 모유건도 다시 한번 언론에 나왔는데요. 리넨즈와 KB캐피탈에서 각각 40%, 명신에서 10%를 투자한 EV 모빌리티라는 신생 전기차 판매업체가 웨이마 모터스의 전기차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 판매만 할 예정인데, 큰 그림으로는 명신 측이 웨이마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게 되면 그 물량도 국내에 판매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패러데이 퓨처와의 위탁 생산 물량도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넨지라는 기업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괜찮은 기업으로 알고 있고, 명신에서도 투자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MS 오토텍 IR 담당자분과 통화해 보았지만 중국 영업팀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웨이마 모터스와 지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양산까지는 빨라야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021년 단위고벤 위탁 생산, 2022년 하반기에 웨이마 물량 위탁 생산, 2023년 하반기에 패러데이 퓨처 위탁 생산 이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패러데이 퓨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량을 양산하는 업체들조차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 모두 연간 영업손실 기록 중이고요. 루시드도 이제야 딜리버리 시작했고 리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장되어 있는 업체라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야만 기업이 존속이 가능한 사업이 전기차 신규 스타트업입니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 모두 중국 빅테크로부터 투자를 받고 연간 10만 대 생산을 목전에 두고 있어 자금 유입은 계속될 것이고 루시드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고 있고 리비아는 아마존의 투자와 10만 대 전기차 밴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패러데이 퓨처가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채 규모도 정확하게 나온 자료도 없기 때문에 2022년 내로 차량이 양산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존속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헝다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재 헝다 측은 패러데이 퓨처의 주식 중 20.5%를 보유 중이고 지금은 낙업 기간이라 시장에 나올 수 없지만 2021년 1월 18일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패러데이 퓨처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명신 군산공장은 현재 단위고벤의 생산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고 향후 2023년에 패러데이 퓨처, FF81, FF71 등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는 패러데이 퓨처사의 승패 여부가 명신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고 그마저도 앞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다른 위탁 생산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양산 중인 업체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은 양산차 생산 경험이 있는 업체로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에 명신은 그 부분에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켓으로 한 업체가 중국 WM 모터스인데 WM 모터스 정도의 규모 그 이상의 업체와는 계약을 맺기 어려울 것 같고 WM 모터스와의 위탁 생산 계약이 아주 절실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을 통해서 추후 합작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고 아니면 아예 자체 개발로 나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트 내 엠바이트 위탁 생산 계약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19년 여름이었으니 이미 2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어찌 보며 단위고벤이나 이툭툭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했거나 에디슨 모터스처럼 중국에서 부품 들여와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면 지금처럼 타사에 목매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명신 군산공장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기업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타 업체에 종속되어 있어 현대차 부품업체 시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제껏 그렇게 업체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 기업의 DNA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위탁 생산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약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체 차량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보이네요. 국내장에서 자꾸 속기만 하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미국장에 투자했던 테슬라, 루시드는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서 신경도 안 쓰고 놔두었는데 상식 이상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차량 인도 시작한 회사가 시총 80조입니다. 반면 MS 오토텍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마켓에 속해 있는지가 주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래서 미장미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장만 오르진 않겠지요. MS 오토텍, 명신군산의 임직원 모두가 도전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계약을 따낼 수 있기를, 주가도 그에 화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